네, 인간의 지능이 무엇이고 또 이 지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심리학자들의 관심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웩슬러 지능검사는 웩슬러가 직접 아동용, 유아용, 그리고 성인용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개정되어 온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심리검사가 무언가 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때 이 아동용 웩슬러 지능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안에서도 아동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위스크가 이제 K를 붙여서 K-위스크죠. 코리안 한국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4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세에서부터 만 16세까지의 아동의 어떠한 인지적인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 도구가 임상적인 장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검사되는 그러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검사는 만 6세에서 만 16세까지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도 이 인지 능력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능력이 이 아이의 강점이고 어떤 능력이 이 아이의 약점인가 하는 거를 알아보는 그러한 검사 도구이고요. 그래서 강점은 살려주고 약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주고 또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 도구이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이 위스크의 중요한 점은 인지적인 능력을 알아보는 거고요. 또 잠재적인 지적 능력을 알아보는 그러한 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임상 장면에서 이렇게 활용이 될까 하는 건데요. 웩슬러 지능검사는 절대로 그 장애라든지 문제 또 정신적인 그러한 병리를 진단하는 도구는 절대 아닙니다. 단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아서 특수반에 보낼 것인지 또는 영재반에 보낼 것인지를 판별하는 그러한 도구는 확실한 거죠. 그러나 이 병리적인 거를 진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 장면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 상담소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측정을 하게 되면 왜 이 능력이 떨어지는가, 왜 이 인지적인 그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것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뭔가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HD예요. 굉장히 산만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지능검사 중에 어떤 부분의 소검사에서는 점수가 낮은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요. 우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검사의 이 부분에서 낮게 점수가 나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의 이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은 그 프로파일에서 낮은 소검사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고 나면 이제 좀 더 장애 진단을 아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를 해보기 전에 이 위스크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의 안에 숨겨진 그러한 능력을 또 아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부족한 부분들, 심지어는 어떠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초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심리학자들이 이 지능이라는 거를 무엇로 정의하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요.
아주 많은 검사 도구들이 사실은 지능을 연구자마다 달리 정의하고 또 그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웩슬러는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이 판부터는 언어성, 동작성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웩슬러가 생각하기에는 언어적인 지능 부분과 동작적인 지능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고 이 둘을 합쳐서 전체 IQ 지수를 낸 검사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 검사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는 ADHD가 굉장히 활성화가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밝혀지면서 이 리스크를 가지고도 이러한 산만성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웩슬러 지능검사 소검사 중에 몇 개의 영역들이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산만성 요인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아이가 산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인 그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만성 요인에 대한 그 주장이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3판이죠. 3판에는 드디어 그래, 산만성 요인을 보기 위해서 그 측정 영역을 몇 가지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3판에는 언어성, 동작성 IQ, 전체 IQ, 그거 외에 또 밑으로 하부적으로 그 지표 IQ들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정도의 IQ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3판을 개발을 해서 3판을 이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표 IQ를 많이 만들어 놨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언어성 IQ가 있고 또 언어 이해 IQ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할까? 근데 이 연구자들은 다 마찬가지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4판에서는 언어성, 동작성 IQ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IQ가 있고요. 4가지 지표 IQ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스크3보다는 훨씬 더 지표 IQ가 더 적어지고요. 그 중요하게 언어성, 동작성으로만 크게 나뉘어졌던 그러한 지표 IQ가 없어진 거가 하나의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그 소검사 중에 보충검사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든지 산수라든지 이러한 소검사 영역은 3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검사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4판에서는 보충검사로 돌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이 학업이라든지 뭔가 그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소검사 영역은 4판에서는 과감히 보충검사로 돌려버린 거죠. 결국 학업 수행이라든지 이러한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히 그 지적인, 인지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소검사로 주요한 그 소검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판에 없는 소검사 영역들이 포함이 됐고요. 만들어졌고요. 또 일부 소검사들은 보충검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3판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검사들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3판에 있었던 모양 맞추기, 차례 맞추기, 미로 같은 소검사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판까지를 공부해왔던 그러한 그 분들께서는 3판보다 4판에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4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론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특히 유동적인 추론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그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지능 검사를 왜 우리가 이렇게 표준화를 하는가 하면은요, 그 미국 아이들의 그러한 그 전체 분포라든지 이들의 평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한국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그 평균을 잡아주고 또 한국 아이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판에서 일단은 문항들 경우에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문항들은 좀 수정을 하였고요. 예를 들면은 그 상식 문항에서 뉴욕에서 런던까지가 거리가 얼마큼 되는가 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뉴욕하고 런던은 너무나 먼, 그래서 예비 연구에서 뉴욕하고 런던에 대한 것도 그대로 문항을 넣지만 우리식으로 맞추어서 서울에서 동경까지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문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답을 하는지를 보면서 문항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교체도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규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나라 전체 그 도시라든지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표집이 되어서 표준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거라든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포함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판에서는 2,2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비례해서 우리도 표집을 하면 되지만 똑같은 2,200명을 우리나라 전국에서 표집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 아이들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줄이지 않은 거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 규준을 만들고자 한 거가 사실은 다른 그 검사들에 비해서 좀 더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동의 지능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아이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얼마큼 될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관심부터 시작해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 어릴 때부터의 인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인지적인 잠재 능력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아이가 앞으로 교육해가는 거에 도움을 주어서 좀 더 건강한 성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그 위스크는 아이들의 학업 장면을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특수반에 보낼 것인지 영재반에 보낼 것인지 이러한 거에 진단을 해주는 그러한 검사 도구이고요. 또 인지적인 그러한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아이의 장점과 약점을, 인지적인 장점과 약점을 알아봐서 이것을 더 보완해주는 그러한 그 검사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점수가 낮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가 안에 들어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가 불안정해서 그런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의 임상 신경학적인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는 스크리닝이 되는 그러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장면이라든지 치료 장면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그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 검사가 지금 이번에 나온 거가 4판인 거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이미 5판도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능 검사를 왜 자꾸 바꿔 나가느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이거가 필링 효과인데 실제로 오래된 지능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훨씬 더 지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이라든지 뭐 많은 것들이 습득이 되면서 아이들 지능도 점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맞도록 지능 검사를 개발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스크도 지금 4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판을 쓰기보다 새로 나온 그러한 그 판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지능이 성장해 갈수록 변화가 될까? 변화되지 않을까? 지능에 대해서 지능은 불변하다 하는 불변론과 지능은 변화한다 라는 가변론이 그 서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능은 점차적으로 변화는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가 아주 크지가 않고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러한 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가 아니고요. 성장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점차적으로 개발시키고 교육을 받게 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특성화되면서 지능도 점차적으로 발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지능 검사를 해서 지금 이 점수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영구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능 검사를 매년 받아야 되냐? 이렇게 1년마다 받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지능이 그렇게 1년마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가 절대 아닌 거거든요.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고 금세 달라지거나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한다는 거는 전혀 불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 초등학교 때가 됐다면 들어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졸업을 하거나 중학교가 됐다라든지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른 다음에 해보는 거. 이때 또 전체 지능 검사는 그 지능 지수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그 소검사가 측정하고 있던 어떤 능력 부분이 변화되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능 지수 수치를 알려고 지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이 아이의 능력이 어떤 부분들이 더 그동안 향상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몇 년, 그러니까 적어도 4, 5년 정도 후에 실시하는 거가 더 바람직하겠죠. 저는 그 검사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지능 지수 정확하게 IQ가 80이다, 뭐 IQ가 111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의 능력이 전체 이 연령대의 상위 몇 프로에 속한다 아니면 하위 몇 프로에 속한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 두 자릿수 그렇게 해서 두 자리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평균이라는 거가 90에서 110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사실은 이 IQ가 변화될 그러한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어릴 때 검사를 하고는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그 머리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때에는 아이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무의식적으로도 한마디 하게 됩니다. 네가 뭐 머리가 그렇게 돼서 뭐 제대로 하겠니? 그 말에 아이는 상처를 입고 이 상처가 평생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능 지수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어머니들은 IQ가 130이 넘어가는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 우리 아이가 엄청난 영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능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절대적인 그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아이에게 지능 점수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거는 더 향상을 위해서 또 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지 이것 자체가 그다지 의미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특히 검사는 잘 활용할 때 약이 되는 거지 잘못 활용하면 도리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능 지수 그 자체에 너무 연연해 하시거나 민감해 하지 마시고요. 이 지능 검사, 위스크 검사 안에 있는 지표 IQ 4개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검사 15개의 영역이 측정하고 있는 그 능력을 이 아이가 그 능력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수준에 있는가, 또 이 아이 안에서 어떤 능력이 강점이고 어떠한 능력이 약점인가 하는 거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키워줄 것인가 하는 거가 위스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위스크의 목적을 생각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그 검사자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자는 과학자야 됩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술가입니다. 그게 뭐 예술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감이죠. 우리 보통 생각하는 감이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나는 봐도 안다 라는 게 진정한 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감이라는 거는 내가 많은 검사를 하고 많은 아이들을 접하게 되면은 이제는 검사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감이 잡히고요. 이걸 가지고 정말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아이들을 접하면서 검사를 실시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또 이 검사를 실시할 때 과학자가 입장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잘된 검사를 가지고 검사 실시를 해야 되고요. 표준화 작업이 잘 된 그러한 검사를 선택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표준화라는 거의 의미가 검사 도구를 만들 때만이 표준화가 아니고요. 만들어져서 실시하는 거에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거를 정말 숙지하셔가지고 이 표준화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도요. 이 해석하는 부분이 정말 검사자의 능력입니다. 그 같은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 줄 것인가 하는 거는 검사자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스크를 실시할 때에는 우선은 위스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하는 방법을 정말 숙달시키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제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워크샵에 반드시 오셔서 그 며칠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워크샵이라도 반드시 들으셔서 여기에 따라서 실시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위스크가 실시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도 아무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